지금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보다 더 흥미롭고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이미 올드 멤버처럼 보이는 나경원과 배현진은 빼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3인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 국회에 백골단 불렀어. 김민전 의원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시위 진압의 상징이었던 백골단 청년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조선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방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그야말로 이렇게 살을 칼로 애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쥐세우면서 한남동에서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오른 백골단 대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자신들이 집단적인 물리력으로 맞설 수 있다는 걸 시사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백골단은 1980, 90년대 사법경찰로 폭력 진압과 인권 유린의 상징입니다. 이런 집단을 국회에 소환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투개표 시연장에서도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난동에 가까운 질문 공세를 벌이며 선관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선거 불신과 음모론을 반복했습니다. 바꿔치기를 아니 그러니까 투표제가 끝나고 이제 보관장소에 보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24시간 그것도 CCTV를 멈춰놓고 그래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지문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자, 그 지문은 자. 전자 그거 조작만 하면은 다 뚫립니다. 맞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시연회에 부정선거론자를 데려온 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었습니다. 범죄단체 그리고 매국단체 선관위에 오늘 적진에 집중합니다. 김민전 의원님 하고 오시면은 이제 갑니다. 김 의원은 극우와 내란 세력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선거 부정 의혹에 공감해 왔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기현상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배춧잎 투표지와 그리고 화살표 투표지가 아닌가. 두 번째, 겨우 백골단? 나는 5.18 북한 개입설을 다시 꺼냈어. 박선현 진화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허위로 판명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 북한군의 조종이 있었다 등등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북한군 개입설로 왜곡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망언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18에 대한 역사적인 발생 배경이나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헌법에만 담지 않았지 이미 그 명백하니 북한군 내부 소행이 아니라 국가의 우리 내부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역사다 이런 정도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화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5.18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규명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정도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는 문제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설마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랐어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리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진화위원장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초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5.18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설 그 문제에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진화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 모른다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완곡하니 말씀드리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어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법상 지난번에도 퇴장해 저를 주세요.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그 퇴장해 권한 주세요.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니까요. 진화위에 더 이상 질의가 의미가 없으므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니들은 대화를 하는구나. 나는 그냥 소통 불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에 두 명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국회에서 의원 질의 도중 계속 끼어드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묻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기 일방적으로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끼어들지 위원장님? 마시라고요. 논점을 흐리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를 반복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넣는다고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본 거예요, 참모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 요한나 같은 딸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시기든지 비정규직 프리랜서 저에 대한 탄핵 비용으로 4,400만 원이 쓰인 걸로 국민 세금으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묻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패소하시면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한 의원들이 토해내시면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준숙 위원장이 그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재단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받는 것이,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방통위원장 자리 사퇴하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슴 속에 있는 적개심을 저작거리나 광장에서 토해내십시오. 그러지 않고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저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부터 자녀 입학 비리 의혹과 2인 체제에서의 임명 강행 같이 너무 많은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에서 모두 다루기 힘든 수준입니다. 최고의 국장을 뽑는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